안녕하세요. 네, 비영리 기간의 썰을 풀어드리는 천천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좋은 요양원, 좋은 주간보호 찾기입니다.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노인성 질병이 있을 때 등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팩스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 일단 등급을 받고 나시면 당장 갈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찾으실 텐데, 대부분 기관에서 광고하는 광고 내용을 의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고서 찾아가셔도 되지만, 저는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가족한테 맞는, 우리 어머니한테 맞는 주간보호 요양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 요즘에 이제 오픈하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들은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이제 경쟁 때문에도 그렇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새로 오픈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관들을 평가하는 이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나라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고 나서 우리 이제 기관들을 찾다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부모님들 그리고 나한테 맞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인터넷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검색 포털 엔진 어디든 상관없고요. 그쪽에다가 노인장기라고 치시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저번에 한번 들어가 보셨죠? 예,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장기요양기간 찾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찾는 방법이 둘 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저는 좋은 주간보호센터 찾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저는 중구 선택하도록 하고, 여러분 급여 종류에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요. 이게 요양원입니다, 여러분. 노인 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의 요양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북적거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9인 이하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들은 위에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다른 서비스들도 있지만 오늘은 좋은 주간보호센터 찾기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 저희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검색을 하시면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대전 중구를 선택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전체 내역들이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칸씩 3줄, 그래서 실제로 30개 정도 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총 29군데 기관이나 있네요. 그렇죠? 이 29군데 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본인들이 광고하는 블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전에 우리 이제 세부 내역을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맞는 주간보호센터를 찾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평가 결과 여기 보이시죠? 평가 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3년 전만 해도 이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행정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행정에 치우쳐져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의 서비스라든지 직원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보긴 봤지만 기관에서 얼마나 서류를 잘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직원의 복지 수준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까지 판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는 이유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3년 이상 된 기관들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신 신설되어 있는 기관들은 이 평가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평가 A 맞은 기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평가를 A 맞으신 기관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결과. 근데 이 중에서 모든 게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환경 및 안전, 그 다음에 수급자 관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정말 얼마나 안전한 곳에서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받는지, 만족도는 높은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인지를 판단하는 아주 단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최신 평가가 17년도 4월 6일이네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7년도, 18년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평가 대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신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점,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시평가로 좀 전향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신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 신설 기간 중에 맨 위 페이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 상세보기라고 하는 칸이 있어요. 상세보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일반 현황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게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제공하는 서비스,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통합제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 검색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양원, 뭐 대전 요양원, 대전 주간보호센터라고 검색하지 않으셔도 이쪽 상세 내용 페이지로 들어오면 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블로그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또 관리가 되는지도 또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오픈이 얼마나 돼 있는지 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클릭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오픈을 했는지 날짜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편 있죠. 실제 뭐 차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에 정원이 9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정원이 맞는지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성향, 그 다음에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의 성향이신 게 맞습니다. 평소에 우리 어르신이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놀았다,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원수가 많은 데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북적북적한데. 근데 조용하시고 책 읽기 좋아하시고 아무래도 방해받는 걸 싫어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정원이 적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까 보시면은 대전 중구에만도 29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정원하고 위쪽에 있는 주소입니다. 위치. 맞죠, 여러분? 실제 기관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살펴보셔도 사실 됩니다. 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성향이 맞는 쪽으로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주간보호가 요양원이 다른 점이 뭐냐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정원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방에서 생활하시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주간보호센터를 찾을 때는 정원을 꼭 살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좀 트여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49인 이상 정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원과 더불어서 현원이 나와 있고 이용 가능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이용을 하고 싶고 우리 부모님이 이 기관을 선택하고 싶어도 이용 가능 인원이 없으면 대기하셔야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인지, 물론 전화로 알아보셔도 되지만 미리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 인원이 있을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인력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줄의 그 인력 현황이지만 꽤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좋은 주간보호센터를 검색을 하시려면 이 인력 현황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3명, 요양보호사 11명, 그 간호조무사 2명, 뭐 여기 물리치료사도 있나요?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이게 약간 직책이 다양하면서 다채로우면서 인원수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시겠죠.
왜? 그만큼 더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될 테니까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리원의 유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리원의 인원수가 여기 0인 경우가 있어요. 조리원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2명이 있는데, 조리원이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계신 경우에는 직접 음식을 조리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간식을 드실 때나 음식을 식사를 하실 때도 직접 제공을 하는 게 아무래도 따뜻하고 좋은 밥이 오지 않겠어요? 물론 이게 뭐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다른 밖에 있는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위탁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정서에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표님들이 조리원을 안 쓰고 위탁하시는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꼭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리원의 유무입니다. 예,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시설 현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설 현황은 그냥 몇 개 정도가 있다, 화장실이 많다, 뭐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예, 돈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급여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병원 많이 다녀보셨죠? 급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란 뜻입니다. 서비스. 예.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죠. 나머지는 공단에서 다 지불을 해요. 근데 이 기관에서 원하는 비급여 현황,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식재료비, 어르신들 식사를 하기 위한 식재료비와 간식 비용이죠. 여기에 금액, 하루당 금액이 나와 있고요. 끼당 금액이. 그리고 31일을 실제 제공받았을 때 내셔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세 가지를 다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같은 금액에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훨씬 더 좋겠죠? 어떻게 따지면 이 기간이 굉장히 좋은 기간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산출 근거에 적혀 있는 이 식재료비가 너무 금액이 싸면 이게 이 금액으로 과연 제공이 가능할까라는 예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싸다고 하면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상추도 키우고 뭐 직접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식재료비를 금액을 낮춰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지만, 단순하게 경쟁력을 위해서만 가격을 낮추시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비급여 현황을 잘 보시고 적정한 가격대를 찾아보세요. 우리 29군데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다 검색해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중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사항 보세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사항 같은 경우에는 좋은 주간보호센터의 어떻게 보면 척도입니다. 척도.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안 풀리잖아요. 어르신들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장기를 좋아하시고 바둑을 좋아하시고 운동을 좋아하시고 각각 다 취미가 틀리실 거예요. 예, 그 취미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야지만 일단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놀러 가시는 거잖아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여가를 즐기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계시긴 사실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골라서 가고 싶으시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이 우리 어르신과 좀 잘 맞는 내용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급여비용 가산 지급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가산을 받는 기간이 있고 가산을 받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산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직원을 더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첫 번째는 직원을 더 뽑는다. 어떤 직원을 더 뽑는지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더 뽑았고,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뽑았고,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뽑았습니다. 어떤 기관은 이
추가 운영을 안 하고 그냥 뽑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시는 기관들도 있어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기관들하고 똑같은 정원이어도 추가로 더 인력을 뽑는 기관들하고 서비스의 질이 어느 쪽이 더 높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더 많은 인력이 있는 경우에 더 안전하고 더 즐거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원수를 추가로 배치했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부 강사들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채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되는 주간보호센터가 좋다, 그러니까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하나가 안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 옆에 보시면, 바로 아래 보시면은 개시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퍼센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목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개시율이라고 하는 건 이 기관이 얼마나 이런 내용들, 지금 공개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계속 업데이트를 했느냐, 이게 퍼센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97.1%로 굉장히 높은 퍼센트예요.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건 본인들이 관리를 많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평가 등급 아까 보셨고요. 이쪽에서 보시기보다는 앞쪽에서 다시 상세 보기로 눌러보시고,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CCTV가 있습니다. 예, 사건 사고가 하도 많이 일어나서 CCTV가 있는 기관들을 많이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평소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견학을 가신다고 하면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다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CCTV가 몇 대가 있는지까지도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실마다, 그러니까 생활실마다 지금 있고, 복도에 한 대가 있고, 현관에 한 대 해가지고 총 9대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CCTV가 있는 기관들이 뭐 안전 문제도 그렇지만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배상책임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등급을 받고 나면 좋은 요양원하고 좋은 주간보호센터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기관에서 광고하는 내용들을 믿고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맞는 기관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꽂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건 꼭 확인하고 가야겠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좋은, 나한테 맞는, 우리 어르신한테 맞는 주간보호센터를 찾으시라 이겁니다. 나한테 맞는, 어르신한테 맞는 주간보호센터가 좋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영상을 찍는 와중에 제가 다른 기관들을 찾아가면서 뭐 인터뷰 하기도 하고, 일부러 이 자리에다가 우리 이제 운영을 하시는 기관장님들 모셔놓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생각하는 좋은 주간보호센터는 무엇인가, 실전편을 한번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선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